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구길입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무르익으면서 앞으로 양국 간에 어떤 돌발 사태가 벌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 타스통신이 이런 뉴스를 타전했습니다. 지난 8월 23일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 내에서 일어난 가스관 파괴 공격이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주도한 것이다. 이렇게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발표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타스통신이 이어서 이 폭발 장치는 7월 비밀리에 크림반도에 반입되었고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에 계획되었다. 그러면서 이 공격은 우크라이나 정보국의 키릴 부다노프 국장의 승인을 받아 진행됐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타스통신은 또 이런 사실은 크림반도 가스관을 파괴한 용의자들로부터 자백을 받은 것이라 그러면서 공격의 대가로 $2,000를 받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러시아 이런 발표는 이 사건의 진실성 여부하고 관계없이 일단 러시아가 언제든지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10일부터 16일까지 러시아하고 벨라루스의 20만 병력 그리고 290대의 전차를 포함한 80여 대의 헬리콥터들, 다연장 박격포, 군함 15척 등 엄청난 병력들이 발틱해를 비롯해 가지고 인근 9개 장소에서 대규모 자파드 2021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훈련이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동안의 이 러시아의 인근 국가 공격이 대부분 이 훈련 직후에 이루어졌었다는 점에서 이번 훈련이 눈길을 끌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타스통신은 이 훈련과 관련해 가지고 니콜라이 판코프 국방부 차관이 자파드 2021 훈련은 순전히 방어적이라 이렇게 밝혔다. 그렇게 보도를 하면서도 이번 훈련의 규모가 이례적으로 대규모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또한 이 훈련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13일 참관하게 될 것이라고 타스통신은 보도를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러시아의 타스통신은 지난 9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올해 $4억 포함해서 2014년부터 $25억 달러치의 무기를 공급해온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부추기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방어선에 미국의 무기 체계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러시아가 그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을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으로 시행 중인 대러시아 제재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타스통신은 지난 8일에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러시아 등의 세력이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한 겁니다. 미국은 또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했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의 회담에서 러시아하고 대결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드미트로 쿨레바 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6일 자국의 ICTV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의 대결에서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할 것이고 지원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원은 러시아 측의 긴장 고조 행위가 늘어나면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미국은 또 러시아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6천만, 그러니까 한 695억 원 정도의 군사 원조도 추가로 집행하기로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 분쟁과 이 크림 병합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이 지역에서의 분쟁에 직접 참여한다는 의사를 러시아의 적극적인 반대 때문에 주저해 왔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 지역의 분쟁 해결을 위해서 미국의 고위급들이 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게 될 것이고 이 백악관의 안보보좌관이
직접 이 문제에 관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인테르팍스 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돈바스 지역의 분쟁에 대해서 그동안 우크라이나,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사자회담, 이걸 노르망디 형식 회담이라 불러왔는데 이 협상을 해왔었는데 앞으로 미국이 참여하게 되면 이제 적극적인 미국이 역할을 하게 될 거니까 상황도 많이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공방도 치열합니다. 타스 통신은 10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하고의 전쟁 가능성을 언급한 것, 이것은 지극히 비논리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져 보인다라고 비난한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분쟁이 일촉즉발인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반군과의 교전으로 이 우크라이나군 10여 명이 사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지난 24시간 동안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의 공격으로 병사 2명이 전사를 하고 10명이 부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공격은 동부의 도네츠크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분리주의자들은 대구경 화포하고 유탄 발사기 그리고 드론을 동원해서 아군 진지를 공격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충돌이 일어난 지역은 우크라이나 정부군하고 친러시아 반군 간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돈바스 지역인데요. 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돈바스의 친러 성향 주민들은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전격 병합하니까 분리 독립을 선포하고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현재까지 정부군하고 산발적인 교전을 이어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약 1만 3천여 명이 그동안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국방부는 이어서 지난해 분리주의자의 공격으로 50여 명이 숨졌는데 올해 들어서는 현재까지 적어도 52명이 숨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충돌이 발생하니까 러시아군도 즉각적으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러시아군을 추가 배치하고 있고 20만여 명의 군사훈련도 동시에 진행하면서 위기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주 재밌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과거 소련 연방국가였던 우크라이나가 거대 제국인 러시아를 향해서 외교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지난 8월 23일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44개 나라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본격 출범시켰습니다. 이날 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를 비롯한 대통령 9명, 스웨덴의 스테반 르벤을 필두로 해가지고 총리 4명, 독일의 하이코 마스 등 외무장관 14명이 직교를 했습니다. 또 영국, 포르투갈은 국방장관이 참석을 했고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특사인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호주 같은 7개 나라는 대사를 참석시켰습니다. EU하고 나토의 2인자도 참석을 했는데 한국은 이 회의에 참석을 해달라고 초대를 받았습니다만은 불참했습니다. 자, 이렇게 44개 나라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가 뭐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크린 플랫폼이라는 이 국제회의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젤렌스키가 이 방대한 규모의 국제회의인 크린 플랫폼을 창설한 이유가 뭐냐면 2014년 러시아에 빼앗겼던 크림반도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우선 얻어내고 또 호시탐탐 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노리고 있는 러시아에 적극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날, 그때가 1991년 8월 24일인데 이로부터 지금 30주년을 맞은 이 시기에 크림 플랫폼을 출범시킨 겁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공동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공동선언문이었습니다. 비록 크림반도를 러시아에게 빼앗긴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7년째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 지원을 받고 있는 반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이런 기계는 러시아를 움찔하게 만들었고 미국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우크라이나의 노력이 스스로를 지키는 나비의 날갯짓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공격해 왔을 때 우크라이나는 별다른 대응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당했습니다. 우선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난 4월에도 러시아가 전체 러시아 보유 병력이 10분의 1에 해당하는 군사력을 우크라이나 국경에 투입시키면서 군사적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만은 미국과 EU가 강력하게 맞서면서 러시아의 푸틴은 결국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 군대를 철수시킨 겁니다. 자, 그런 경험 때문에 지금의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안보를 미국과 EU한테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서방 세계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미국과 EU를 등에 업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그러면 EU의 안보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현실화가 되면 러시아가 미국과 나토하고 충돌하는 그런 국제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의 크림 플랫폼에 44개 나라나 모인 겁니다. 여기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도 든든한 배경이 된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으로 무너진다 그러면 곧바로 EU 전체의 위기 상황이 확산되면서 미국의 EU 보호 의지에도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래 안 해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로 동맹 보호 의지를 의심받는 차에 우크라이나까지 미국이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이 돌아왔다는 선언은 완전히 뭉개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적극 관여를 선언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지난 4월만 하더라도 미국이 이렇게까지 깊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푸틴은 최대한의 군사적인 압박을 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외교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5년 국민의 종이라는 드라마 덕에 국민 배우로 떠오르면서 대선 승리까지 거머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이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많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과거 어떤 대통령들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우리의 한일 관계하고 비슷하다 할 정도로 앙숙 관계인 폴란드하고도 반러 정서를 공통 분모로 해가지고 우위를 다졌습니다. 그가 먼저 폴란드에 화해 제스처를 보냈고 바르샤바를 방문해가지고 극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실용주의 덕분에 이 우크라이나의 수건 사업인 EU하고 나토 가입에 오히려 이제는 폴란드가 앞장설 정도로 관계가 돈독해졌습니다. 젤렌스키는 독일의 메르켈과도 정면 담판을 벌였습니다. 이 독일과 러시아 간의 천연가스관인 노르드스트림2가 완공을 앞두니까 이를 견제하려고 젤렌스키가 메르켈을 만나서 담판을 벌인 겁니다. 이유는 뭐냐? 이 우크라이나의 국익 때문입니다. 이 노르드스트림2가 가동되면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간통해 가지고 서유럽으로 가는 기존 가스관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연간 3조 원대인 천연가스관 통관 수수료 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메르켈을 만나서談판을 벌인 끝에 결국 지난 8월 22일 노르드스트림2를 러시아가 무기로 활용하면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약속을 얻어낸 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외교력을 보인 젤렌스키가 드디어 미국에도 양국의 국익을 위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원해달라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 요청을 했고요. 여기에 미국이 적극 화답을 하면서 드디어 메르켈 독일 총리여서 유럽 정상으로는 두 번째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이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라든지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아직 하지 못한 일입니다. 더 빨랐죠. 젤렌스키는 지금 외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젤렌스키의 당당함은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에서 나옵니다.
더불어 미국을 앞세운 외교의 기본 때문에 거대한 러시아하고도 맞짱을 뜨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러시아의 푸틴이 오히려 움찔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